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덕분에. 네, 오늘은 자원봉사의 역사와 유산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네, 2017년 이후 5년 만에 고국 방문이십니다. 이번 방문이 회장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하게 이 기간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제가 고국 방문을 코비드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계약이 다 해지가 되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건데 정말 그동안에 옛날 자원봉사계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코비드 때문에 이 자원봉사계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오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저의 경험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세계 자원봉사 발전사를 되돌아볼 때요, 그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혹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세계와 우리나라를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부산에서 한국자원봉사연합회를 세우는 것이 1991년 2월 2일인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94년도에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4월 달에 만들어졌고 또 7월에는 중앙일보사에서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9월에는 한양대학에서 또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창립을 했고 10월에는 삼성에서 삼성사회봉사단. 네. 그러니까 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96년도에 이제 볼런티어 21을 제가 미국에서 다시 와서 옛날 자원봉사 활동을 부산에서 같이 하던 우리 정의선 사무총장님, 네. 또 천희 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볼런티어 21을 만들었는데 네, 네. 그것이 이제 한국자원봉사 문화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원봉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를 열었고 2001년이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OIB 커미티를 만들어서 그 준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네. 그때도 사무국장을 정의선 총장이 맡아서 같이 펼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002년도에 세계 자원봉사 대회를 네. 유치해서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자원봉사에서 굵직한 어떤 활동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1997년도 아이압의 아태 지역 대회와 또 2002년도에 아이압의 세계 대회 한국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압의 회장직을 역임하셨는데요. 국내외 자원봉사계에 아주 그냥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셨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이런 경험이 국내외 자원봉사계에 남긴 그 유산으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혹시 또 특별히 하나의 장면처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 자원봉사 운동을 펼치게 된 거는 국내 자원봉사가 조직화되지 못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느 나라나 자원봉사 문화가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개별적인 것에 머무르고 일시적인 것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효과는
바라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회 변화로까지는 못 미치지 않나.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좀 체계화시키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진흥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참여 이외에 이 운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됐고 기반으로 해서 이 자원봉사 운동을 펼치면서 각계의 이 중요성을 전파시켜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단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또 관리자들, 실무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의 철학과 관리 노하우를 가진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왜 그런 인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런 인재들이 지녀야 할 철학과 관리 노하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또 조금 알려주시면 많이 실무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인재라고 하는 말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를 네.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그 자원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효과를 내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분이 없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고 산발적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저히 거의 도움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회 문제, 요즘 세상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풀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모든 자원이 다 거기에 동원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을 누군가 그것을 코어디네이터하고 누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관리자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관리자가 이 자원봉사가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아주 자기 가치관 안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자원봉사 활동은 정말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회장님께 그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가르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 대다수가 관계의 단절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의 발전사 속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꼽을 만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제 관계 회복이라는 게 관계가 삐뚤어졌다든지 잘못됐다는 그런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얘기는 관계의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이 자원봉사가 그런 데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어떤 그 영성적인 신과의 초월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것이 자원봉사가 가진 아주 커다란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좋은 시민이라고 또 해줄 수 있는데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은 이제 엄연히 따지면 또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션쇼에 그 출연하셨던 네덜란드의 그 대사분이 자원봉사는 뭐냐? 네. Just do it. 액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한마디로 액션입니다. 한 사람은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시민,
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즘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ESG 경영으로 세계적인 네.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우리 일반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또 이렇게 중간 조직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이렇게 궁금합니다. 또 그런 고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그 유행하는 말이 네, ESG죠. ESG. 예. 기업에서 이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은 꽤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말이나 이제 그 유행하는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그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그 원칙이 아직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상대방을 서로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니드가 뭔지 서로의 이제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준비할 것이 있고,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죠. 기업은 뭐 기술적인 자원,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다 풍부한데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죠.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노하우는 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만큼 잘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서로 보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상호간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는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네. 그 시간 인증을 하는 등의 그 어떤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실제로 정성적인 평가로 그 성과가 조금 나와야 되고 그 흐름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질적인 사회 변화에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 걸까요? 그거야 뭐 단적으로 말하면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 가지고 보는데 네. 이제 무엇이 변화하는 것은 네. 이제 그 활동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 경위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그 변화의 그 척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옛날에 제가 할 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혼합된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이런 사례를 보았어요.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미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옛날에 그 도시가 좀 피폐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도시 안의 학교들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에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중퇴를 하고 뭐 자발적으로 자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쁜 길로 많이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고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네. 또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높아졌느냐.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지역사회라든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등등의 오랫동안의 그런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해보면은 과연 이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고 또 이제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그런 게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이후부터 한국 자원봉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이제 외국에서도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셨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원봉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연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에서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자원봉사계 콜럼버스 자원봉사계 등대이신 이강현 회장님을 모시고 자원봉사의 비전과 유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강현 회장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회장님 다음에 고국 방문해 주시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